안녕하세요. 코빗의 피터입니다. 네, 오늘은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단기적인 가격 예측은 잘 안 하는 편인데 최근에 2021년 남은 몇 달간 비트코인이 알트코인보다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는 의견을 주장하는 분이 있어서 제 의견은 아니지만은 그분의 의견을 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이분은 네이산 위터모어라는 분인데 브레이크다운이라는 팟캐스트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제가 즐겨 듣는 팟캐스트 중에 하나인데요. 이분이 하는 얘기는 이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 이 업계에서는 이제 알트코인 시즌이라는 단어가 있죠. 알트코인 시즌이라고 하면은 비트코인 외에 다른 코인들이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아웃퍼폼을 하는 기간을 알트 시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분 주장은 2021년 남은 기간은 아마 비트코인 시즌이 될 거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 이유를 들고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규제에 관련된 거예요. 게리 겐슬러가 8월 초부터 줄기차게 목소리를 내면서 크립토 업계의 규제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를 하고 있죠. 근데 이 과정에서 게리 겐슬러가 항상 규제 필요성을 얘기하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기술 자체가 혁신적인 거는 항상 인정을 하면서 그때마다 예를 드는 것이 이제 비트코인입니다. 하지만 이 업계에서 이제 올바르지 않은 관행이 있다거나 아니면 증권으로 보이는 그런 가상자산들이 있다는 거를 강조를 하면서 이제 규제의 필요성을 얘기를 하죠. 특히 이제 디파이하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서 규제의 필요성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규제에 관련된 여러 가지 액션이 나올 거로 기대가 되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은 어떤 거냐면은 계속해서 여러 규모가 큰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디파이 프로젝트들에 대한 다양한 이제 규제를 발표를 하면서 사람들의 심리가 아무래도 좀 위축이 될 수 있겠죠. 특히 이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USDT 테더나 USDC 관련돼서 다양한 여러 가지 노이즈가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실제로 이러한 규제가 미치는 영향이 있을지 없을지를 떠나서 그런 어떤 헤드라인이 자꾸 나오는 것만으로도 이제 투자자의 심리가 위축이 될 수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 중에 하나는 여태껏 스테이블 코인, 특히 테더가 이 크립토 업계의 하나의 기축동화로 과거 3년 동안 좀 자리 잡은 게 있는데,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면은 한 2017년까지만 해도 기축동화는 이제 비트코인이었죠. 그래서 2017년에 비트코인이 많이 올랐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ICO 붐이 있었는데, ICO에 참가하기 위해서 필요한 화폐가 비트코인이었고, 그래서 ICO를 참여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샀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던 거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기축통화의 역할이 비트코인은 서서히 이제 테더 같은 스테이블 코인한테 내주면서 지금은 이제 테더가 시가총액도 굉장히 커진 그런 스테이블 코인이 되어버린 이런 상황인데, 만약에 SEC의 규제에 의해서 테더 같은 자산에 대한 심리가 좀 위축이 된다면은 사람들이 기축동화로 비트코인을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를 이분이 팟캐스트에서 하나의 이유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와 관련돼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이제 아무래도 디파이나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규제 헤드라인이 계속 나올수록 우리가 이번 그 강세장이 시작됐던 그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도 비트코인까지는 투자를 하지만 비트코인 외에 다른 자산에 자금이 투자되는 거에 대해서 머뭇거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그랬을 경우에 상대적으로 비트코인이 더 부각이 될 거다라는 이유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ETF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스펜 시큐리티스 포럼에서 게리 겐슬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ETF에 관한 의견도 얘기했습니다. 이제 그 당시 얘기했던 가장 큰 주목할 점이 비트코인 ETF 중에서도 그 선물 기반의 ETF에 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었죠. 그래서 그 발언이 나오자마자 그 전까지 수많은 자산운용사들이 현물 기반 비트코인 ETF 어플리케이션을 제출을 했었는데, 그걸 전부 다 선물 기반으로 바꿔서 재제출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 ETF 승인하는 과정을 보면은 이제 공식적으로 ETF 승인을 요청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제출된 이후로 한 40일인가요? 정도 안에 SEC가 승인인지 아닌지 반응 꼭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8월 중순부터 말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ETF 어플리케이션이 제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답을 줘야 되는 만기가 이제 10월 달에 다 몰려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지금 기대할 수 있는 것이 10월 18일 날 프로쉐어즈라는 회사가 제출한 선물 기반 ETF에 관한 SEC의 승인 여부가 나와야 되는 그런 마감일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10월 달에만 벌써 5개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인베스코라든지 갤럭시 디지털이라든지 베넥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회사들이 SEC 결정을 10월 달에 받게 되는 거죠. 이러한 어플리케이션이 대부분 다 선물 기반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최근에 게리 겐슬러의 발언에 비추어 볼 때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ETF가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어떤 잠재적인
호재로서 시장에 쭉 왔었는데 드디어 미국에서 ETF가 승인이 된다면은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이 팟캐스트에 얘기하는 두 번째 이유이고요. 마지막으로 라이트닝 네트워크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제가 몇 번의 영상에서 좀 언급한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비트코인 네트워크라는 통화 네트워크죠. 상에서 이제 비트코인이 거래가 되는데 비트코인이 거래는 소액 결제를 하기 위해서는 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블럭이 생성되는 시간이 10분이 걸리고 안전을 위해서는 블럭이 한 6개 정도 생성이 돼야지 거래 자체를 사람들이 컨펌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뭐 1시간 정도 걸리게 되는 거니까 우리 커피 사 먹는 데는 사용하기는 불편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어떤 소액 결제에도 사용을 가능하게끔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라이트닝 네트워크라는 솔루션이고 이 네트워크는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그대로 놔두고 건드리지 않고 그 위에서 작동하는 네트워크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유를 드린 것이 일종의 신용카드 같은 네트워크다. 왜냐면 신용카드 자체도 우리가 커피를 사 먹을 때 그 자리에서 결제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결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지불 내역을 다 모아서 한 달에 한 번씩 은행하고 신용카드 사이에서 결제가 일어나는 상황인 거고 라이트닝 네트워크와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이러한 신용카드와 은행만과 같은 그런 관계에 있다고 제가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이제 오랜 기간 이제 개발이 되어 오다가 금년 들어서 부쩍 그 사용 사례가 늘고 있다는 데이터가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데이터를 제가 공유를 드릴 텐데 실제로 지금 라이트닝 네트워크에 예치되어 있는 비트코인 숫자라든지 아니면은 실제 라이트닝 네트워크에서 거래되는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많이 보급이 되고 있는 예 중에 하나가 엘살바도르죠. 아시다시피 엘살바도르에서는 비트코인이 공식 화폐로 도입이 됐는데 최근 상황을 보면은 도입된 지 한 달이 좀 안 됐죠. 그런데 이미 인구의 34%가 치보라는 그 정부가 만들어준 그 비트코인 앱을 사용을 해서 비트코인을 지불수단으로 액티브하게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34%라는 숫자는 실제 은행 계좌를 갖고 있는 인구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은행이 아닌데 은행을 사용하는 사람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만 보더라도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빠르게 어덥션이 진행이 되고 있는 나라가 이미 등장을 하였고 많은 개발도상 국가들이 이 선례를 따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가져와주는 효과는 뭐냐면은 일단 일반인한테 주는 효과와 이미 이 업계에 입문을 해서 크립토에 굉장히 익숙한 분들한테 주는 영향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일반인들한테는 일반인이라는 건 이제 비트코인이 뭔지 잘 모르는 분들이죠. 이런 분들은 비트코인의 가치가 뭐 이런 커피 사 먹을 때 꼭 쓸 수 있어야지 가치가 있다고 흔히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 분들한테는 이렇게 라이트닝 네트워크의 보급으로 인해서 실제 소액 결제 등에 사용이 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은 이분들은 비트코인에 대한 가치나 어떤 비트코인에 대한 저항감이나 이런 것이 해소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크립토 이미 입문하신 분들은 커피 사 먹는데 사용되지 않아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은 보통 이제 지불수단 여부에 상관없이 비트코인을 다 보유를 하고 있는 거죠. 페이먼트 테크놀로지가 아니고 세이빙스 테크놀로지로서 보유를 하고 있는 건데 소액 결제가 되면은 뭐 저 같은 사람은 안 쓸 거예요. 아마 왜냐면은 저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훨씬 더 올라간 다음에 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짜잘한 소액 결제 쓰고 싶은 사람들은 쓸 수도 있겠죠. 제가 어저께 한 친구를 만났는데 이제 외국인 친구예요. 외국인 친구인데 이 친구는 갖고 있는 재산의 대부분이 다 이제 오랫동안 비트코인을 알아온 친구이기 때문에 재산의 반 이상이 이제 비트코인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외국인이다 보니까 한국에서 비트코인을 현금화하기가 굉장히 이제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한국에 보급이 돼서 그래서 소액 결제에 사용이 된다면은 이런 친구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테크놀로지가 되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보급이 될수록 비트코인에 대한 일반인들의 갖고 있는 편견이라든지 오해라든지 이런 게 해소가 되면서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또 이 팟캐스트의 세 번째로 비트코인을 좀 알트코인보다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여기까지가 그 네이산 위터모라는 분이 남은 2021년 3개월 정도 남았죠. 이제 비트코인이 알트코인보다 더 아웃퍼폼 할 거라는 어떤 그러한 이유이고요. 뭐 제 생각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이 남은 3개월 동안 그런 어떤 어느 한 자산이 다른 자산보다 더 올라갈 거라는 그런 판단을 할 정도로 제가 단기적인 시장의 움직임을 읽는 안목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짧게 트레이딩하고 싶으신 분들 분명히 계실 것 같아서 일단 공유를 드렸고요. 저는 뭐 그냥 항상 제가 몇 번 말씀드렸듯이 10년 후에 100배 먹는 그런 게임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3개월 단위, 뭐 6개월 단위로 이렇게 뭐 들락날락할 이런 생각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오늘은 이 업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잘 정리를 해서 어떤 내놓은 의견 같아서 뭐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을 하지 않더라도 뭐 이런 상황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뭐 인식을 하셨으면 해서 또 공유를 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바이바이.